문과를 수학의 도피처처럼 사회적으로 프레이밍을 계속 씌우잖아요. 다들 약간 내가 수학으로 또 도망 와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AI든 뭐든 사실 앞으로 수학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저 모니터도 다 지금 수학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건데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재화로부터 자발적으로 도망을 가게끔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분이죠. 요 남호성 교수님의 연구실, 남지 연구실에 왔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죠. 저는 남자연구소에서 TTS 엔진을 빌드하고 있는 김희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부는 어디셨어요? 저 학부는 고대입니다. 영문과. 그리고 석사는요? 석사도 박사도 다 여기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남호성 교수님 밑에서 고려대 영문학과 학부로 시작해서 석사, 박사까지 졸업하시고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 인터뷰를 했던 건 이겁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남호성 교수님의 인터뷰할 때 문과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과생들이 코딩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실제로 키우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질문. 영문과잖아요. 네. 처음에 교수님 만났을 때 너무 생뚱맞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생뚱맞기도 하고 다소 이게 지금 진짠가라는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일단 뭐 어떤 기반이랄까 어떤 뭐 당장 어떻게 코딩, 수학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없는 상태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사기 아닌가 그런데 결국 계속 교수님 따라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셨어요?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 그리고 수학이나 코딩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거에 조금씩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코딩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됐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됐겠죠. 네. 문과생의 고대 영문과인데 코딩을 했을 리가 없죠. 처음 배우셨죠, 대학교 와서. 그렇죠. 네. 코딩의 코자도 보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대충 이런 말이구나 수식이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해가 되고 기호도 이제 완전 다 사실 문과생들은 이제 모르죠. 교육과정이 모르죠.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수학 자체가 약간 배운 게 좀 다르잖아요 이거랑. 많이 다르죠. 보통 뭐 이공계열에서 나와 있는 뭐 AI 관련된 논문들에 나와 있는 수식의 기호들이 그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게 이제 문과생들이 보기에는 완전 외계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게 다 외계어였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돼서 이제 어느샌가 이렇게 학술연구원을 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AI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진짜 일원이 된 거죠. 처음에는 안 믿겼을 텐데 수학이 어쨌든 이과 수학이면 많이 안 배웠잖아요. 수학을 대학교 때 그러면 새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수학의 영역이 좀 좁던가요? 그래서 결국 기호잖아요. 기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어쨌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외국어 배우려면 외국 나가 살아라. 그것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루틴화하게 이게 된다. 이런 이제 맥락이랑 완전 개가 같은 것 같아요. 수식도 사실 다 기호고 기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라는 게 사실 상한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뭐 코딩도 마찬가지로 코딩이든 수학이든 쓰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넘어가서 막 새로운 뭔가가 막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수식이 갑자기 나오는 기호가 새로 나오는 우리가 지금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더 많이 하냐는. 근데 그렇죠. 그럼 갑자기 뭐 그게 아닌 새로운 기호가 훅 생겨나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기호가 하나 생겨서 오늘부터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런 의미다라고 각툭튀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호들이라는 거는 상한이 있고 우리가 해야 했던 거는 그 상한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박사님 밑으로 계속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나요? 훨씬 짧게 뒤로 갈수록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빨리 배우면 이제 그 남은 시간 예를 들어 저희가 여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럼 이제 뒤에 분들은 한 3, 4년에 여기까지 오셨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터가 잘 잡힌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정말 학생들이 쉽고 물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면 이까지 대학 수학,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 하기 위한 수학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다 배운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과정을 조금 하셨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 2년? 좀 길면 한 3년? 정도면은 얼추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은 충분히 하시죠. 지금 문제 1년 안 되고도 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지금 고려대학교 학부생들이 한 6분이 계시는데 다 영어과 아니면 영어 교육과 진짜 수학을 안 해본 문과생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도 1년을 트레이닝하면 일할 정도는 된다 이거죠. 네, 1년 안 된 분들도 계신데 잘하세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수학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정통적으로 깨부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무를 행할 때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반 지식이라는 것들은 되게 한정적 범위에서 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AI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으로 필요한 중요한 그런 개념들과 수학의 몇몇 그 기호들의 집합이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그거를 코딩으로 표현하고 한 어떤 그 한정된 양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의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실제로 지금 다들 하고 계시고.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너무 수학자를 기르는 테크트리다. 그래서 모든 걸 배우려고 하다가 미적의 벽에 넘쳐서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해보니까 김 박사님처럼 이렇게 1, 2년이면 충분히 잘하더라. AI나 뭐 이렇게 실용적으로 수학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사인 함수의 뭐 사인 45가 몇이다 이 숫자값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예를 들어 우리 음성 시그널이 사인 웨이브의 어떤 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다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AI로 뭘 어떤 구현을 해야 하는데 그 구현에 사인 함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나은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더 나은 AI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응용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 계산하는 그 뭐 사인 뭐 파이가 0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초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이나 그냥 다 계산의 연속일 뿐이지 실제로 쓰는 건 사인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쓰는 거지 사인 45도가 1, 2분의 루트 2 이런 거 쓰진 않는다는 거죠. 실용성이 없죠. 의미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소수의 수학하시는 분들이나 뭐 성적 잘 받기 위한 맥락에서는 그런 이제 가치가 되게 두드러지겠지만 사실 업무적 단계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근데 저도 지금 말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게 그렇게 치면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거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AI를 공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박사 과정생의 눈으로 봤을 땐 실은 초등 과정의 연산이나 고등 과정의 이 사인 45나 별로 그냥 계산기가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 단계를 배우다가 애들이 질려서 이과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애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가장 아픈 현실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하셨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다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신입생들은 다 그 두려움이 있는 채로 오지 않아요? 방금 논의한 거랑 사실 거의 비슷한데 수학의 정의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정의랑 실제 업무 단계에서 활용되는 수학의 의미는 다분히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학이랑 코딩하라라고 하면 수학 따로 코딩 따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수학은 보통 다 이제 사인 각도가 뭐 삼각형 뭐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뭐 A 제곱 B 제곱 이런 거 구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수학을 딱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죠.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다 모든 학생이 배웠던 수학은 그거니까. 이게 수학 맞는데 수학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전부는 확실히 아니죠. 왜냐면 이런 뭐 AI 관련된 뭐 다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함수나 그러니까 코딩이나 수학이나 결국 다 함수거든요. 인풋 들어가서 아웃풋 나오는 구조인데 사실 뭐 더하기도 하나의 함수죠. 1 더하기 숫자랑 2라는 숫자를 더해서 3으로 내봤다. 이것도 1이랑 2가 인풋이고 3이 아웃풋이니. 그러니까 수학이 결국 함수고 함수가 결국 수학인데 수학과 코딩과 함수는 결국 다 3이 일체인데 결국 인풋 들어가서 아웃풋 나오는 구조인데 그거가 사실 업무단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느낌으로다가 다 이렇게 공식 풀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그 문제지를 풀다 보면 뭐 저희 때는 이제 막 센수학 이런 거 풀었었는데 지금도 풀어요. 그거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은 이거다라고 돼서 사고를 전환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 영상이 굉장히 귀한 건 우리 박사님이랑 저보다 더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있겠지만 많겠죠.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영상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봤어요. 왜냐면 남호성 교수님은 처음 봤어요. 영문과나 영교과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이랑 코딩을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저도 그랬죠. 이게 사기. 사기다. 근데 그 인식을 바꿔서 된다는데 저분이 거짓말할 분도 아니고 근데 제자분이 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문과생들이 수학의 이용권을 약간 박탈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까지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찍다가 족쇄를 풀려보고 수학으로 내가 밥을 먹고 수학과 코딩으로 내가 진짜 직장을 살아서 돌이켜보니 이까짓 거 별거 아니었는데 이걸로 나를 족쇄를 끼웠어? 이런 느낌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누구나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심리적인 배려를 딱 쌓아버리니까 이공계 출신들은 수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문과 출신들은 그걸 못하는 사람들로 딱 이렇게 배려가 생기니까 이거를 넘어가는 심리를 깨부수는 게 어렵죠. 사실 문과를 선택하는 게 수학을 피해서 사실 가는 거죠. 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문과를 수학의 도피처처럼 사회적으로 프레이밍을 계속 씌우잖아요. 다들 약간 내가 수학으로부터 도망 와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AI든 뭐든 사실 앞으로 수학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저 모니터도 다 지금 수학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건데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찌 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재화로부터 자발적으로 도망을 가게끔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영상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